마침내 위르겐 클린스만호의 첫 경기가 다가왔습니다. 금요일 오후 8시에 콜롬비아와 친선 경기 평가전 갔고요. 이어서 3월 28일 화요일 8시에는 우루과이와 경기를 펼칩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리턴 매치이기도 한데 이 경기를 앞두고 마침내 이제 클린스만호가 이제 모든 코치진이 이제 파주에서 한국 선수들과 이제 완전체 훈련까지 진행을 했는데 이 훈련을 통해서 어떤 축구, 어떤 전술을 펼칠지에 조금 힌트가 드러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콜롬비아는 어떤 멤버들이 오게 됐는지 이 경기를 보시기 전에 알아야 할 이제 프리뷰 지금부터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인, 손흥민 선수가 아무래도 키를 쥐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뭐 특히 이제 이강인 선수는 한국 축구의 이제 미래의 키를 잡고 있는 선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강인 선수에 대한 비중을 얼마나 늘려나가느냐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이 경기 중계 방송은 TV 채널로는 TV조선에서 보실 수가 있고 온라인 혹은 모바일로 보시려면 쿠팡플레이에서 독점으로 중계하니까 이 쿠팡플레이 가입을 하셔야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우선 첫 번째 경기는 울산에서 열립니다. 예, 울산 문수 축구 경기장에서 이제 열릴 예정인데요. 울산 팬들 항상 뭐 그 대표팀 경기할 때마다 뜨겁게 응원을 해주시니까 이번에도 뜨거운 응원전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뭐 울산 현대가 지난 시즌 K리그 우승을 차지한 것에 이어 올 시즌도 굉장한 상승세를 타면서 지금 울산 현대가 이 문수 경기장을 쓴 이래로 초반 홈 경기 관중이 계속 2만 대가 넘으면서 큰 축구 붐이 일고 있고 예. 또 이제 홍명보 감독이 울산을 이끌면서 또 이 경기를 현장에서 볼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미 또 클린스만 감독도 만났었고 헤어 초크랑도 이제 LA 갤럭시에 선수 떴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기 코칭 스태프들 다 내가 아는 사람들이고 그렇죠. 약간 좀 그렇게 되긴 했죠. 예.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는 가장 그 클린스만 코칭 스태프와 좀 인연이 있는 분이에요. 부산 미국 월드컵 때도 맞대결을 그랬죠. 했었고 그래서 클린스만 헤어 초크와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는데 이날도 경기에 와서 볼 거라고 하니까 뭐 흥미진진한 분위기가 될 것 같고 이미 그리고 티켓이 매진됐으니까 정말 수많은 관중이 뜨거운 분위기를 연출할 것 같습니다. 우선 클린스만 호 1기 명단 살펴볼 텐데요. 클린스만 감독이 선임된 시점이 조금 늦다 보니까 본인이 선택한 선수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 2022 카타르 월드컵 26인 엔트리를 그대로 가져왔는데 변화가 있는 이유는 부상 때문입니다. 그렇죠. 홍철 선수가 이제 부상 후 빠지면서 이기재 선수가 새로 들어온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윤종규 선수가 빠지면서 이 자리는 이제 공격수인 오영규 선수 예비 명단에 있었죠.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김문환, 김태환이 이미 오른쪽 풀백으로 2명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벤투 감독은 1명의 오른쪽 풀백을 더 데려갔지만 그 이유는 윤종규 선수가 좌우가 가능해서 데려갔던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부상으로 빠졌고 27번째 선수였던 오영규가 들어온 거예요. 게다가 그 시점에는 김진수 선수가 부상 때문에 몸 상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리스크가 있어서 더 이제 윤종규를 데려갈 수밖에 없었던 거였죠. 그리고 이제 오영규 선수 같은 경우에 솔직히 지금 폼으로 보자면 조규성, 황의조 선수가 원래 월드컵에는 갔지만 가장 좋은 건 오영규다. 현재 폼은 그렇죠. 조규성 선수도 지금 현재 그 K리그 초반에 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고 황의조 선수도 아직까지는 몸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래서 공격수 3명 중에 누가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 경쟁 구도도 지금 많은 관심을 끌고 있죠. 뭐 오영규 선수가 선발로 나올 수도 있었는데 이 상황 저희가 좀 더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월드컵 때 뭐 이제 화끈한 플레이를 펼치면서 포르투갈과의 경기 골도 넣고 브라질전에도 날카로운 모습 보였던 황희찬 선수가 울버햄튼에서 최근 뉴캐슬전 골도 넣고 좀 살아나는 회복세를 보이는 듯 했는데 다시 부상을 입으면서 하차하게 됐어요. 부상 복귀 전에서 또 부상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조금 이른 복귀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해요. 안 그래도 그때 그 햄스트링 부상이 좀 심각한 상태였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황희찬 선수가 없는 시기에 울버햄튼이 성적을 잘 올리지 못했었잖아요. 그래서 다소 무리해서 복귀시켰던 게 아닌가. 어쩌면 또 이제 A매치 기간까지 있으니까 조금 더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뺀 부분들도 있다라고 보이긴 합니다. 저희가 뭐 이 콜롬비아든 우루과이전은 그냥 친선 경기고 뭐 특별한 결과 의미가 없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당장 이제 2024년 1월 달에 또 월드컵이 열렸던 그 카타르에서 아시안컵이 열리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담금질을 하고 좀 집중해야 되는 시기다 보니까 선수들도 클린스만 감독이 온 것인데 아시안컵을 위한 출항이다 이렇게 좀 인터뷰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상 수비라인의 베테랑이자 뭐 실질적으로 이제 주장 역할을 함께하고 있는 김영권 선수도 우리가 카타르 월드컵에서 가능성을 보였고 아시안컵에서 충분히 우승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얻었다라고 하며 클린스만 감독의 목표가 또 아시안컵 우승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우리가 잘 하겠다라고 했고 또 월드컵 스타죠. 조규성 선수도 지금 컨디션에 대한 논란이 있다 보니까 본인이 리그 경기 치르면서 컨디션 좋아졌다.
새로운 감독님 앞에서 내 장점 보여주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오현규 선수도 인터뷰 대상자로 꼽혔어요. 네, 오영규 선수 같은 경우는 뭐 현재 그 셀틱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순조롭게 팀에 녹아들고 있죠. 예. 벌써 그 3호 골을 기록을 했는데요. 셀틱에서 선수들과 어울리려고 하다 보니 영어가 많이 늘었다라고 하면서, 감독님이 워낙 선수 시절에 유명하셨고 클린스만 감독님이죠. 같은 공격수로서 많은 배울 점이 있다고 느낀다. 빨리 영어를 더 배워서 감독님께 직접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다. 왜냐면은 그 클린스만 감독이 워낙 유창한 영어를 구사를 그렇죠. 하니까 영어만 하더라도 감독과의 의사소통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의지를 불태운 거죠. 실제로도 소집하기 전에 클린스만 감독의 현역 시절 그 플레이를 보고 왔다고 하면서 네. 배울 게 많을 것 같다, 물어보겠다, 이렇게 좀 이런 그 부침성. 사실 오영규 선수가 어리지만 또 굉장히 당돌하거든요. 네. 이런 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비 명단에 있었을 때도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됐었다라고 하죠. 그리고 또 이제 선수들도 오영규 선수의 그런 공헌들을 인정해가지고 이제 뭐 수당을 조금 포상금을 이제 조금 나눠주는 그런 일들도 있었죠. 네, 그리고 손흥민 선수도 당연히 이제 팀의 이제 주장을 다시 한번 맡게 되면서 인터뷰를 가졌는데, 역시 아시안컵 우승을 얘기했어요. 뭐 네. 아시안컵 트로피를 한국에 가져오고 싶다. 1960년 이후에 한국이 거의 진짜로 반세기 넘도록 우승을 못하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이런 얘기를 또 추가를 했습니다. 나는 아시안컵 결승전도 가봤고 또 8강 탈락도 경험해봤다. 네. 여러 경험을 했으니 이번에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우승을 하고 싶다. 좀 이렇게 네. 좀 천명을 했습니다. 결승전 올라갔을 때가 이제 호주에서 그렇죠. 있었던 대회에서 호주하고의 결승전이었죠. 예, 그때 극적인 골까지 넣으면서 연장 승부로 가져갔던 것도 그렇죠. 손흥민 선수고, 근데 네. 그때도 잘했지만 지금 더 좋은 선수가 됐으니까. 그때 그 환상적인 플레이를 펼쳤던 차도리 선수는 현재 이제 테크니컬 어드바이저로. 예, 그쪽에 있죠. 근데 이제 현장을 취재한 기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름만 테크니컬 네, 사실상 어드바이저고 코치랑 함께 하고 있더라. 예,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얘기하죠. 어찌됐거나 아시안컵을 위한 그 많은 조각들이 모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손희 선수도 이번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클리스마노 주장으로 공식 결정이 됐습니다. 사실 뭐 손희 선수가 주장을 뭐 박탈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진 않았지만, 그렇죠. 그래도 감독이 바뀌면 감독이 주장을 바꾸는 경우가 있고, 특히 이번 3월에는 프랑스 대표팀이 뭐 음바페를 주장으로 선임한다든지 주장을 교체한 팀들이 좀 있었고, 스페인도 모라타를 주장으로 선임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프랑스가 시끌시끌 하잖아요. 예. 뭐 그리즈만이 거기에 조금 실망감을 느껴가지고 대표팀 은퇴를 고심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예. 나오고 있죠. 근데 요리스가 이제 대표팀 은퇴를 하면서 주장이 이제 새로 부임할 시기였는데, 그리즈만은 자기가 오랜 기간 팀에서 헌신했고 실제로 베테랑이고, 경험도 그러니까 많이 했죠. 예, 근데 이제 그런 얘기는 있긴 하더라고요. 음바페가 라커룸 대화라던가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영향력을 크게 네. 특히 월드컵 결승전 때 0대2로 지고 있을 때 하프타임 라커룸 그 스피치 할 때 음바페가 굉장히 막 열심히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주장감이란 얘기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지만 결국에는 보니까 제가 스페인 대표팀 그 소집 영상에서 생일잔치 하는 거 보면서 좀 풀린 것 같더라고요. 네. 잘 넘어간 것 같고, 또 음바페니까. 네. 어찌됐건 한국에서도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좀 이제 이슈가 됐겠지만, 뭐 그런 일 없이 클리스만 감독 당연히 뭐 네. 토트넘 후배기도 하고, 그렇죠. 또 오자마자 대화 많이 하더라고요. 손희 아니, 선수를 주장으로 선임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 최고의 스타니까 예. 당연한 거죠. 그러면서 협회가 공식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이번에 주장을 하게 되면서 4년 7개월째 주장을 이어가는 역대 최장수 주장이 됐고요. 이전에는 1975년 6월부터 1979년 9월까지 현재는 이제 야인 생활하고 있는 네. 전수원 FC 단장 김호곤 선수가 4년 4개월이었는데, 이번 월드컵 이후 또 한 번 손희 선수가 주장이 되면서 사실상 5년 주장을 하게 네. 되는 겁니다. 전 솔직히 이거 보고 놀랬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이렇게 오래 주장을 한 사람이 없었나? 영원한 캡틴으로 불렸던 홍명보 감독님은 막 예.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예, 사실 홍명보 감독님께서는 이제 1998년 프랑스 월드컵의 실질적인 주장으로 보였지만 주장이 아니었어요. 예. 최영일 축구협회 부회장이 주장이었고, 예. 월드컵 이후 이제 99년 3월부터 홍명보 주장이 선임이 돼서 2002년 한일 월드컵까지 치르고, 그해 11월 브라질과 이제 마지막 그 은퇴 예. 경기를 할 때까지가 3년 9개월이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3위 기록이고, 손흥민 선수가 이제 1위 기록을 차지하게 됐는데, 손흥민 선수 직전 주장이 기성용 선수잖아요. 예. 기성용 선수는 2015년 그 아시안컵부터 2018년 러시아 월드컵까지 주장을 하고 손흥민 선수한테 넘겨줬으니까, 손흥민 선수가 지금 다양한 뭐 출전 기록이나 득점 기록이나 많은 것들을 한국 축구에서 이제 새롭게 쓰고 있는데, 예. 최장수 주장 기록도 웬만하면 깨지지 않을 5년 이상의 주장. 실질적으로 아시안컵까지는 최소한 주장이잖아요. 저는 뭐 다음 월드컵까지도 주장의 그렇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클린스만호가 이제 콜롬비아와의 경기를 위해 울산으로 이동을 했는데, 파주 NFC에서 유럽파가 다 모인 훈련을 이제 진행을 했거든요. 이때 훈련이 비공개로 진행이 됐지만, 후문에 따르면 이 완전체 훈련을 할 때 조끼를 입은 주전조의 멤버가
브라질과의 월드컵 16강전과 거의 같았는데 한 명만 딱 달랐다. 근데 한 명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네, 황희찬 선수가 부상이니까요. 예. 그 자리를 누가 차지했냐? 역시 뭐 최고의 기대해주죠. 예. 이강인 선수인데요. 근데 뭐 변화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게요. 일단 뭐 클린스만 감독 부임하고 얼마 되지도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 월드컵 때 봤던 선수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체크를 본인의 눈으로 직접 체크도 해보고 싶었을 것이고 예, 전술적인 움직임 같은 것들도 보고 싶었을 것이기 때문에 뭐 변화는 크게 없을 거라고 원래부터도 예상들을 다 하긴 했어요. 명단도 예. 그렇고 선발 라인업도 월드컵 이후 첫 경기니까 예. 팬들한테 이제 월드컵 멤버들을 보여주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렇죠. 국내 팬들한테. 예, 그래서 이렇게 나올 걸로 예상은 되긴 했는데 이제 조금 이강인과 황희찬의 스타일이 다르다 보니까 움직임의 동선은 조금 다를 가능성이 있긴 하죠. 예, 실제로 이강인 선수가 월드컵 때 잘하긴 했지만 당시에는 이제 상대 팀들의 성향에 맞춰서 또 전술 성향에 맞춰서 측면으로 움직이기도 했는데 이번 경기 일단은 뭐 살펴보면 월드컵 멤버와 똑같이 이제 그대로 선발 명단을 자른다면 조규성 선수가 이제 스트라이커로 최전방에 쓰고 손흥민 선수가 왼쪽에 있지만 그때도 사실은 이제 그 안아골절 문제 때문에 수비 가담을 평소보다는 덜 했어요. 그래서 약간 그 왼쪽에 서지만 공격적으로 올라가서 스트라이커로 움직여주고 그리고 이재성 선수가 그때는 몸 상태 때문에 이제 오락가락했던 거지. 지금은 폼이 좋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이선과 왼쪽 혹은 뭐 오른쪽까지 폭넓게 움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가나전이라던가 이런 경기들 보면은 손흥민이 중앙으로 오고 이강인이 측면으로 빠지면서 스위칭되는 플레이가 상당히 많았죠. 거기서 이제 도움도 나왔던 거였고요. 예. 예. 그리고 이재성 선수가 최근에 마인츠에서 득점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재성 선수도 문전으로 침투하면 또 이강인 선수가 패스를 줄 수 있고 크로스를 줄 수 있다. 여기에 김진수, 김문환은 굉장히 공격적인 이제 풀백이고 황인범, 큰정우영 뭐 두 명의 중앙 미들, 김영권, 김민재 센터백 라인 뭐 크게 이제 전술적으로 큰 부분은 없을 것 같고 이강인 선수를 어떻게 쓸까? 특히 이제 클린스만 감독이나 헤어축구 수석 코치가 분명히 소집 기간이 얼마 되진 않았지만 자신들만의 또 움직임을 주문하고 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피지컬 훈련도 상당히 강하게 가져가고 있다. 뭐 그래서 새로운 훈련들이 좀 있더라는 얘기들이 있긴 하죠. 그래서 뭐 사실 멤버는 같다고 하더라도 벤투호의 그 카타르 월드컵과 완전히 동일한 축구까지는 아니고 살짝 한두 가지의 변형이 있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보고 다만 그래도 이번에는 큰 변화는 없겠죠 거의. 다 사실상 클린스만호의 색채는 저는 이번 A매치 기간 말고 다음 A매치 기간에 조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강인 선수를 선발로 쓰게 될 경우에 이제 이강인 선수가 패스를 주고 손흥민 선수가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패턴 플레이가 월드컵 때라든지 혹은 이전 A매치 때는 뭐 많이 볼 수 자체가 없었거든요. 좀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 거기다 이강인 선수는 워낙 특징이 강한 선수고 본인이 나오면은 이제 본인의 스타일로 경기들을 만들어가는 유형의 선수다 보니까 좀 그 부분에 있어서 큰 차이는 있겠죠. 손흥민, 이강인 이 공격 조합을 어떻게 이제 쓸 것인가. 그리고 결국엔 이강인 선수가 지금까지 사실 월드컵 전까지 거의 대표팀에 거의 못 오다시피 했거든요. 그 조커로 거의 뛰었죠. 이제는 아시안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특히 상대 팀들이 그래도 우리보다 좀 약하거나 우리를 상대로 수비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의 중용 가능성이 크고 그렇다면 손흥민, 이강인의 이 패턴 플레이를 세밀하게 만드는 게 우리의 과제인데 그 부분이 이번 경기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콜롬비아, 뭐 사실 우리가 워낙 자주 만났기 때문에 뭐 잘 아는 팀이기도 한데 이번에 내한 명단은 좀 어떤가요? 약간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주축 선수들 중에 빠진 선수들이 은근 있거든요. 뭐 일단 주목할 선수가 그래도 없진 않아요. 그 콜롬비아에서 가장 유명한 하메스 로드리게스, 황인범 선수의 이제 팀 동료도 있고요. 올림피아코스에서 지금 같이 뛰고 있어요. 그 이제 또 팔카오도 여전히 명단에 이름을 오르고 있고요. 만 37세인데 대단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프랑크푸르트가 유로파리그 우승했을 때 그때 토너먼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던 라파엘 보레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포르투의 주전 중앙 미드필더인 우리베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손흥민 선수의 팀 동료, 비록 토트넘에서는 욕받이긴 하지만은, 다빈손 산체스. 아직도 만 26세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 워낙에 기대를 크게 받았던 선수인데, 어찌됐거나 특히 이제 보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나폴리와 프랑크푸르트의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 당시에도 그 모하니가 못 뛰면서 출전을 해서 김민재 선수와 맞대결도 했던 선수긴 하거든요. 분명히 뭐 스타 선수들이 있는 명단이 왔다. 다만 이제 부상이라든지 뭐 다양한 이슈로 모든 선수들이 좀 아쉽긴 해요. 일단 부상은 일단 뭐 오스피나 골키퍼 콜롬비아 역대 최고의 골키퍼 중 한 명으로 불리고 있죠. 그리고 또 이제 떠오르는 에이스. 사실 콜롬비아의 가장 유명한 스타는 지금은 이 선수인데요. 가장 보고 싶었던 선수기도 하죠. 루이스 디아스도 이제 부상으로 빠졌고요. 또 이제 주전 수비형 미드필더인 윌마르 바리오스도 빠졌습니다. 그 외에도 근데 부상 외적인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 이탈 선수도 있어요. 일단 그 쿼드라도도 빠졌고요. 쿼드라도는 아무래도 나이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유벤투스가 지금 4위
하위 경쟁하고 있고 해서 그렇게 빠진 게 아닐까. 근데 콜롬비아 기자들이 그 빠진 거 논란을 보이는 거 보니까 그 세대 교체에서 밀린 것 같아요. 왜 쿼드라도 안 뽑냐 이런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근데 계속 주전으로 쓰긴 했었거든요. 그쵸. 새 감독 밑에서도. 예, 그리고 또 이제 계속 또 역시나 주전으로 뛰고 있었던 레르마도 빠졌습니다. 레르마도 본머스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물론 우리나라 팬들한테는 안 좋은 인식이 박혀있죠. 손흥민 선수랑 이제 뭐 마찰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어쨌건 레르마도 명단에서 빠졌고요. 아니 쿼드라도를 뺐으면은 시니스테라라도 뽑았어야 되는데 시니스테라까지 빠지면서 지금 주전 중앙 미드필더 2명이 빠졌고 주전 윙어 2명이 빠졌고 루이스 디아스랑 쿼드라도 그리고 레르마와 바리오스 그리고 또 이제 백업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이제 떠오르는 신예 윙어인 시니스테라까지 빠지면서 지금 미들과 측면은 거의 뭐 빠진 선수들이 너무 많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뭐 월드컵도 참가를 안 했기 때문에 굳이 소속팀을 크게 배려할 이유가 있나 싶은 상황인데요. 콜롬비아는 분명히 지난 2022 카타르 월드컵 본선에 오르지 못하면서 조금은 침체기긴 한데 이번 목표는 역시 다음에 있을 그 코파 아메리카일 것 같아요. 예, 뭐 월드컵하고는 그렇게 인연이 없는 팀이긴 해요. 1990년대에 굉장히 이제 유명했잖아요. 발데라마라는 불세출의 그 플레이메이커, 스루패스 엄청 찔러주는 머리 막 이렇게 사자머리였죠. 그리고 또 이제 아스피리아 같은 선수도 있고 했었는데 그때 그래서 브라질보다 더 브라질스러운 축구를 한다 해가지고 1994년 미국 월드컵 때 펠레가 우승할 거다 했다가 펠레의 저주에 사실상 시발점이죠. 그랬었고 이제 그 하메스와 팔카오 시기 때 그때가 이제 페케르만 감독이었죠. 2014 월드컵 때 8강, 2018 월드컵 때 16강에 올랐으나 이번에는 본선 진출에 실패를 했는데요. 그래도 코파 아메리카에서는 나름 성과를 올렸습니다. 뭐 과거 기록은 너무 다 얘기하기는 그러니까 뺐는데요. 1975년에는 준우승을 기록하기도 했고요. 또 이제 3위를 기록한 적도 상당히 많고 2001년에 우승 그리고 최근에 월드컵 참가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지난 코파 아메리카에서도 3위를 기록했고 이때 루이스 디아스가 득점왕을 차지하면서 혜성처럼 등장을 했었거든요. 네, 당시 승부차기 때문에 아쉽게 또 결승에 오르지 못했기도 했기 때문에 콜롬비아가 결코 만만한 팀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 콜롬비아의 감독은 이제 페케르만 감독이 떠난 이후 페케르만의 후계자가 좀 와 있다고요? 네스토르 로렌초라고 지난해 6월부터 지휘봉을 잡고 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력 자체가 페케르만 사단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20세 이하 첫 때가 이제 20세 이하 월드컵 막 우승하고 막 한참 그때였죠. 페케르만 감독이 그 아르헨티나 유망주 많이 배출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수석 코치를 했었고 페케르만 밑에서 그리고 또 아르헨티나 성인 대표팀 2006년 월드컵 때 수석 코치직을 수행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톨루카에서도 페케르만 밑에서 수석 코치, 티그레스에서도 또 페케르만 밑에서, 그리고 또 이제 콜롬비아 대표팀에서도 페케르만 밑에서 수석 코치를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 페케르만이 콜롬비아 대표팀에서 경질되고 나서 멜가라는 팀은 이제 2시즌을 맡으면서 나름 이 팀이 그렇게 뭐 역사가 있는 팀은 아님에도 잘 이끌면서 그걸 인정받아가지고 콜롬비아 감독에 부임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결국에 이제 팀을 쇄신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부임하고 나서 치른 경기 성적을 보니까 진 적이 없네요. 3승 1무고 과테말라, 멕시코, 파라과이한테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지난 1월에 있었던 미국하고의 평가전 원정에서 무승부에 그쳤는데요. 이게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1월이었다 보니까 그 A매치 기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자국 리그 선수들로 나왔어요. 스타 플레이어들이 다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도 미국 상대로 무승부를 거뒀다? 이거는 좋은 성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굉장히 잘 이끌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팀이 좀 안정적이라는 얘기예요. 특히 이제 부임 후에 무패라는 것 자체가 팀이 지지 않게 잘 이제 효율적으로 균형을 맞추면서 리빌딩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한국과의 경기는 좀 어떤 포진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페케르만 밑에서 지도자 경력을 쌓아왔던 인물이다 보니까 페케르만과 거의 유사한 전술들을 활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플레이메이커를 굉장히 잘 활용하고요. 페케르만 감독이 리켈메라던가 이제 하메스를 잘 활용했던 것처럼 똑같이 이제 뭐 하메스를 잘 활용할 것으로 보이고 실제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리고 패스 플레이들을 상당히 중시 여기기도 하고요. 문제는 지금 윙하고 수비형 미드필더에 넣을 수 있는 선수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약간의 변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그 보레 같은 경우는 팔카오와 하메스 자리에 다 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윙에 영쓸 선수가 없으면 하메스를 왼쪽 윙으로 돌리고
예를 들어 2014년 처음 등장했을 때 왼쪽 네. 윙으로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보레를 공격형 미드필더에 배치해가지고 사실상 4-4-2 운영을 할 수도 있는 그 그렇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레가 세컨드 톱으로 움직이면서 앞으로도 들어가고 팔카오가 뭐 포스트 플레이도 하거나 네. 마침표를 찍어주고 하메스가 거기로 패스를 찔러주거나 중거리 슈팅을 때리는 형태로 가면서 또 모이카가 측면에서 오버래핑이 좋은 그 윙백이기 때문에 네. 이 선수가 이제 하메스가 가운데로 오면 또 치고 올라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그 패턴 플레이가 나올 것 같고 벨라스케스하고 우리베의 중앙 미드필드 라인도 그래도 뭐 탄탄한 편이니까요. 벨라스케스는 너무 이제 경험이 부족한 선수긴 하죠. 그리고 우리베도 롤렌초 감독은 그동안은 좀 안 쓰던 선수였거든요. 예. 그래서 왜 안 쓰시 싶었는데 도리어 이번에는 그러니까 그동안 안 써본 중원 조합을 써보고 싶었나 봐요. 레르마랑 이제 바리오스는 워낙 검증된 조합이잖아요. 너무 그렇죠. 오랫동안 뛴 조합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베하고 다른 조합을 한번 맞춰볼 생각이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예, 뭐 결국에 이제 손흥민 선수가 또 산체스와 맞대결을 펼치는 또 공수 대결도 예상이 되고 또 이강인 선수와 하메스의 왼발 대결도 있지만 또 황인범 선수와 하메스도 사실은 네. 이 선에서 또 공격을 전개하니까 뭐 올림피아코스의 팀 동료가 맞대결도 예상이 됩니다. 그 하메스랑 이강인 선수가 스타일이 상당히 유사점이 많죠. 예. 둘 다 왼발잡이에 킥이 굉장히 좋고 또 이제 센스 있는 패스들을 잘 찔러주고 다만 이제 조금 속도가 느린 게 단점으로 많이 지적이 됐는데 이강인 선수는 이거를 많이 그래도 개선해 나가고 있고 하메스는 결국 그걸 하지 못하면서 유럽 축구의 주류에서 이제는 조금 밀려나게 된 케이스긴 하죠. 예, 결국엔 뭐 여러 가지로 볼거리가 있고 또 재능 있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한국과 콜롬비아의 경기 클린스만 감독이 데뷔전이기 때문에 많은 기대가 모이는데요. 과연 어떤 축구를 보여줄지 경기 지켜보고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의 분석 그리고 폭포투 현장 취재 기자들의 취재기까지 한준TV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